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용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삼 의원입니다. 정말 굉장히 힘드시죠. 평택,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다 힘든 거지만 특히 평택시도 다 힘든 가운데 이렇게 농업인들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농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맞습니까? 그게 이제 전체 예산이 지금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다가 꼭 해야 될 그런 예산은 많이 좀 확보하는 편이었었어요. 네. 농민들이 희망하는 그런까지는 다 저희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굉장히 많이 해소가 돼 가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는 않다. 네. 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업무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산을 지금 농민 평택의 농민이 차지하는 퍼센트 또 전체 예산에 대한 퍼센트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다른 부분들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힘들다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올렸고요. 13쪽에 좀 봐주시겠어요? 그 중간에 그 도입시설 건립계획에서 도입시설 보면은 맛실, 가공실, 머실 저번에 저희도 이제 갔다 왔지만 시설도 잘 해놓으셨고 그렇지만 2층에 강당, 맵시방, 꿈방, 흥방, 홍방, 문화체험방, 예, 흥방. 문화체험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가 들어가는 거죠? 흥방이라는 것은 이제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체험.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사물놀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전무용이라든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전통 그러한 공예까지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방을 꾸며 놓은 거죠, 방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곳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요? 문화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악기를 가져와서 하시는 건가요? 악기는 본인이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대부분 현재 농악을 하신다든가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악기를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읍면에 주민 그런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갖고 오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사회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과제 활동에서. 네. 그러한 그 소품을 갖고 와서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곳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할 사람들은 와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농업 체험관이 꼭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자라나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네. 여러 방면으로 해서 포괄적인 걸 하여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화체험은 각 읍면동에도 있고 개인적인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근데 특별하게 이걸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 농업인들하고 관계된 것들이 이제 악성 노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근거있게 이제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리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성과로 6차 산업 확대의 장 마련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확대의 장을 뭘 마련하신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 9월달에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도 한 20여 차례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것을 6차 산업으로다가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농민하고 도시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육.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 도입시설에서 쭉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험, 원예, 천연염색, 그런 공예. 또 이제 올해부터는 중학생들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농촌문화체험교육 같은 것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연계해서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회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농산물 가공 컨설팅으로 해서 요거 소규모 단위로 해서 한 20차례 정도 가공 지원이라든가 농민들이 현재 가공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표 등록이라든가 인허가 관계 이런 곳을 저희가 창업 컨설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시제품 제작 같은 거, 그래서 쌀배, 브루베리를 이용해서 떡, 과자, 음료 이것까지 해서 저희가 시제품을 제작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다 운영을 하면서 어떤 6차 산업이 기반 조성과 함께 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이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홍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좋은 부분들을 평택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각 읍면동별 단체별로 이런 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 하단에 보면은 주요 성과에 전국 우수 브랜드 쌀 3년 연속 선정되셨네요. 네, 2018년부터 10년까지 3년 동안. 네. 어디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소비자 단체 거기서 우수 브랜드 심사 선정을 같이 이제 농식품부하고해서 이렇게 공동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보통 몇 개의 브랜드가 나오나요? 그런데 보통? 그래서 이거 제가 거기까지 몇 개 브랜드가 나온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쌀 브랜드만 하더라도 전국에 100여 개가 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품질이 괜찮다 하면은 거의 다 출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몇 개 이상 브랜드가 나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3년 연속 선정했으면 굉장히 우수한 쌀이잖아요. 전국에서 그것도 전국에서 우수한 브랜드 쌀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 시민들한테 뭐 홍보되고 전국에 알려지고 이게 3년씩이나 했는데 평택의 쌀이 그렇게 좋은가요? 좋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쌀은 이제 우수는 슈퍼우닝 쌀인데요. 슈퍼우닝 쌀은 현재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고시가리 같은 경우는 59,000원, 그 내외, 그다음에 추천 같은 경우는 53,000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 일반 쌀하고 비교했을 적에 한 7,000원 정도. 편차 심을 때는 10,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인지도도 향상됐고 또 가격도 더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우수 브랜드로다가 그래도 선정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발전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전국 우수 브랜드 쌀 우리 평택 슈퍼우닝 브랜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농민들하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이것은 지금 우리 평택시 재배 면적 중에 37%를 슈퍼우닝 그 쌀 생산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이제 올같이 이제 쌀값 작년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 쌀값이 하락됐을 적에는 슈퍼우닝 쌀 생산단지를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도 지금 공공비축 및 수매 외에는 일반 수매를 안 하고 슈퍼우닝 쌀 생산단지만 지금 수매를 하고 있어서
아마 슈퍼닝 쌀 생산지는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희 평택 사람 외에 네. 전국에 있는 분들 중에 우수 브랜드 쌀 우리 슈퍼닝 쌀이 정말 2008년도서부터 3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받은 쌀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우리 쌀이 뭐 연속 3년 동안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쌀이라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길래. 근데 시민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분들은 미질이나 밥맛 갖고 평가를 하셔서 지금 이제 브랜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찾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해서 브랜드로 다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조금 저희가 이걸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전국에서 우수 브랜드 쌀 3년 연속 선정된 쌀이 그만한 대우를 받고 나가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 외에 외지에서 정말 평택의 우수 브랜드 쌀을 살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좀 마련하셔서 그래서 더욱더 농민들이 평택에 이 브랜드 쌀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좋은 가격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세요. 평택 꽃나들이 행사에 21만 2천 명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세셨어요? 카운트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카운트로 갖고 하나하나 한 분을 카운트는 못 합니다. 네네. 인구가 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주차 횟수들이 거기 세고 또 오송 주차장, 오송 초등학교, 또 도로 연인근에 가서 그 주차량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 파악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추계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정. 네, 네. 보통 며칠 동안 지금 9일간 21만 2천 명이요. 평택의 절반은 오셨네요. 애기들까지 전체 다 해서 47만에. 이게 이제 우리 시민보다도 지금은 이제 외지인들이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했었는데 그래서 오성 IC 같은데 거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기가 완전히 교통이 진짜 마비될 정도로 다 비만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한 30% 정도는 외지인이 아닐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평택에 연고가 있거나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함께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민들이 즐거운 나들이 장소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다양한 볼거리는 뭘 제공하셨어요? 여기 이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튜브 단지가 제일 거기서 핵심이 되는 그런 균식 볼거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재, 분화전시, 그 다음에 포토존 그런 설치하고 둘레길에 유채밭을 한 12km 정도 그렇게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실내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라든가 브루베리 그런 작황을 관찰해 볼 수 있는 볼거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쪽 봐주세요. 24쪽. 스마트 농업 정보 기반 구축. 좀 늦었지만 이 스마트 농업 정보 기반 구축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거래가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더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보화 교육이나 농업 정보 통합
체계 재구축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욱더 이걸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의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스마트 농업은 그 현재는 농업인들이 지향하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될 그런 그 정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현재 그 시설에도 이제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축산 환경 또는 배과수원 같은 때는 과수원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센서를 부착해서 온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IT 기술을 여기 농업하고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예산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 정보 기반 구축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토양 검사라든가 교육 확인서, 뭐 단체 확인서 이런 거 민원 서류를 발급해 드릴 적에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그 인터넷상에서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게 되면 발급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확대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도 지속적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에서 선도적으로다가 스마트 농업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57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도시 농업 육성, 농사 체험 학교 텃밭 가꾸기 교육 10개 교 이렇게 84회 이렇게 하셨네요. 네. 10개 교는 어떤 초등학생들인가요? 유치원들인가요? 아니면 10개, 10개 교는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가 9개, 중학교가 1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든가 농가 텃밭이라든가 그런 체험 교육을 해서 농심 체험을 함양시키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학생들이 그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좋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해갖고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도시농업 학교 지도자 교육은 그 각 학교에 그 출강을 해서 텃밭 가꾸기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 또 도시농업으로다가 출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44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출강도 하고 본인이 도시농업 농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29쪽 한번 봐주세요. 자, 농업 생태공원 관련 두 번째요. 2번 농업 생태공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처리 결과를 보니까 농산물 재배지역, 체험 텃밭, 체험논, 농촌문화체험관, 천연염색, 전통음식 등 원두막, 동물체험, 반려견 놀이터 등 반영하셨고 조류 독감 및 구제역 등 전염병과 관련 없는 소, 동물, 토끼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습 이렇게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오래전부터 의회 의원님이 이곳에 농업 생태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일반 시민,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향후 이곳에는 정말 시민의 대표적인 유원지가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일반 공원에서 늘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이곳에 예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동물농장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구제역 등 전염병과 관련 없는 소, 동물, 토끼 구제역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구제역이 발생하는 오리나 닭 이런 거는 못 키우는 건가요?
이것은 지난번 그 현장 방문하셔서 제가 보고 올렸을 때에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입식시켜서 그 공원 내에 사육을 했는데 예, 그 질병 관련 특히 악성 전염병 같은 것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역에 관련된 뭐 소, 돼지 또 뭐 사슴 그런 것들은 여기서 사육하기에 좀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토끼 같은 것은 그러한 전염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또 하나는 농기술센터에서 장소를 일리 옮긴 지가 20년이 됐습니다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 사육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린이들도 오고 참 돼지에서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제역이 발생되고 냄새를 해서 오히려 그것이 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 사육을 그때 다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용인 쪽에도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만은 그쪽에도 그러한 질병 관계가 있는 것은 벌써 민원이 야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 정도, 그 정도. 근데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나 오리, 닭, 뭐 그런 것도 이제 조류독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선뜻 그것을 여기 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가 지금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희귀동물이나 그런 거에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면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곳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하고 가족들이 뭐 힐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정서적인 면 이런 거를 좀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년 내내 고생하셔가지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졌을 때 물론 온실을 제외하고 꽃이 졌을 때 항시 평택에 있는 인근에 있는 가족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구제역이나 뭐 이런 AI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해서 좀 이렇게 유치원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냄새라는 것은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는 저희가 직원이 없는데 이것도 누가 이거를 치우고 이렇게 하느냐. 전 당연히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직원이 일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원도 더 늘리고 예산도 더 반영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면은 특별히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은 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동물이 일단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평택의 공재강 시장님께서 평택시 농업에 관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항상 농촌이 어렵고 농촌은 뭐 뿌리이고 그래서 항상 그러한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은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장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뭐 예산 같은 것도 매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개인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농업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이끌고 지원해주겠다 그런 방침이 확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농업 관계자 및 뭐 여러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러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농업 관련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이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하셨었나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각종 다른 이제 뭐 실국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보고 같은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이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때 이렇게 이제 각 과장들이나 소장이 이제 그것 때 가서 그래서 결투하고 해서 뭐 충분한 논의라고 항상 했습니다. 소장님, 시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으세요? 현재 지금 이제 당면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생태공원이라든가 우리가 농민이 쌀값으로다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농가가 처해 있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있고 또는 이제 뭐 배라든가 이런 소득 작물이 수익 가이드에 대해서 그게 저 생산비는 우리 국내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좀 위축이 소득이 떨어진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민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뭐 다행히 어떤 그 행사장에 가시면은 내년에 농업 예산을 뭐 20%에서 뭐 20몇 %로 올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상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나 정말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게 뭔지를 좀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셨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걸 기회를 만들어서 시장님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인. 이거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먼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게 통폐합 문제가 있었다 말씀하시죠? 그 이제 행자부에서 네, 행자부에서 그러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서 의견이 어떠냐 뭐 그런 게 왔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그냥 공문은 그냥 묵살되고 전혀 그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나온 것은 통합안이 아니고요. 네. 그 직급에 관련된 부분.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통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그 소장의 직급을 행정하고 국과 통합을 했을 때, 과와 통합을 했을 때 5급으로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를 이번에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었었고요. 뭐 통합이라든지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그 소장의 직급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의 그 직급을 어떤 식으로 이게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은요, 이제 기존에는 센터의 소장이 지도관과 5급으로 된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던 걸 개정안에는 지도관과 4급 대우로 4급으로 한다. 요 안만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리겠다는 얘기네요. 네,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농촌문화체험관 여러 동네 의원들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산건 의원들도 다 왔지만 그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예를 들면 일부 그 주부들한테 한정돼 갖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시설 거기에서 뭐 농촌 문화에 대한 체험, 각종 뭐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생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학교에 계신 이제 학부모회라든가 그다음에 여성단체가 있죠 또. 네, 뭐 있습니다. 생활 개선은 이런 데 말고 네, 다른 네. 여성단체들도 있고 또 요새는 또 남성들도 음식 조리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요새는 또 뭐 남자들도 뭐
뭐 전업 남성들도 있다 보니까는 그 요리 학원들도 남자들이 꽤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데도 한번 연계해 갖고 해서 좀 더 그 농기술센터 내 농촌문화체험관이 이렇게 잘 돼 있다 해갖고 좀 확대해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농업생태공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얘기했고 동료님들도 얘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거 보니까는 먼저도 이제 우리 그 감사 행정사무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좀 아까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시는데 조리독감 내지는 그 구제역 관련된 가축들은 거기다 놓기 어렵다. 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니 구제역이나 조리독감에서 제일 민감하게 또 예방 내지 대책 하셔야 될 농업기술센터인데 그거를 우리 갖고 이걸 못한다면은 다른 그 저기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 이 생태공원 내 그거를 갖다가 해라는 게 그 축산농가처럼 많은 다 이게 뭐 대량으로 해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찾아오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볼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좀 해달라는데 조리독감이나 무슨 가축 전염병 때문에 우려되는 건 안 할 계획이라면은 농촌 농기술센터 어떻게 믿고 가야겠어요, 그거? 이제 의원님 그게 이제 공중 다중 시설이다 보니까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르다가 거기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이 되게 되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을 예. 할 수 없지만은 농업기술센터가 뭐예요? 농업정책과만 하네? 조리독감이라든가 AI 지금 뭐 이게 이게 전염병 같은 거 걸리면 거기서 방제 나가고 예방하고 대책 세우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기관에서 그거 조그만 거 그거 해갖고 그걸 위험스러울 또 만에 하나 생길 거 생각해갖고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의원님 그 말씀드렸습니다. 조류 독감은 그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백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백신은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구제역은 지금 백신이 나와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평택시는 작년 금년에는 괜찮았습니다만은 타 지역에서는 그게 발생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축산농가라든가 보면 뭐 구제역이 됐든 AI역이 됐든 발생되고 그러면 뭐 사후대책으로 그냥 뭐 매몰 처분해야든지 아니면 사전 예방해서 백신을 준비하든가 하는데 아니 그거를 지도 감독하고 다 하실 그런 기관에서 그 소규모로 하는 거를 갖다가 그걸 겁내 갖고 못하겠다? 그럼 축산농가도 어떻게 그 지도 감독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도 키우지 말라고 그래야죠. 이제 축산농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축산농가도 아니 얘기를 하는데요.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갖다가 몇 마리 키우는 걸 갖다가 그렇게 겁을 내시면은 축산농가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축산농가는 아니라 생각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요.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뭐 관상용으로 병 없는 그런 뱀이나 갖다 키우던가. 어떻게 그런 아니라 생각들을 갖고 있지 그래? 그거는 관상용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면서 최대한 들어가 어떻게 구제액이 됐든 AI든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갖다가 뭐 벤치마킹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게 몇백억씩 들여서 해는 놈은 그거를 갖다가 그런 걸 빼고 하면 농촌에 뭐를 하나 보고 그러는 거요. 농촌에 그 토끼만 키웁니까? 제일 먼저 키우는 게 개, 돼지, 오리, 닭 이것들 아니에요? 양돈농가라든가 양계장 그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도하시고? 그 부분은 소동물이 관상용으로 다 가능한 그러한 동물은 제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강구토록 충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잖아요. 생태공원이면은 다른 데들은 뭐 이게 저기 뭐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대공원 뭐 큰 데들 보면은 거기도 다 문 닫아야겠네. 예? 에버랜드 공간에 그거 좀 조그만 위험성을 두고서 미리 그 지뢰 검증, 물론 사전에 이거 차단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리 저기 어떤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에 기왕하는 길에 저도 누누이 얘기인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축에 대한 것도 좀 더 직접 보거나 농촌에서 이러한 가축들을 키운다 이런 것도 어떤 게 좀 소규모로 이렇게 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우스라든가 밭작물 같은 거 꼭 좀 해줍사 그런 거 아니에요? 고구마 하다가 감자, 오이, 호박, 뭐 토마토, 고추 뭐 이런 등등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그맣게 좀 소규모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과실들. 예? 네. 뭐 배사과, 블루베리, 포도, 체리 뭐 이런 등등 하잖아요. 지금 농촌에서들. 그러한 것도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농촌 마을에 또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도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직도 농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곤충들, 네. 나비, 잠자리, 뭐 하다못해 토양 정화에 필요 도움되는 지렁이라든가 이런 등등 좀 물에서 방개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이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농기계 전시장 기왕 하는 길에 농기계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거 이런 거 다른 지자체 가면 있더라고요. 저기 하는 길 아직 평택 같은 진짜 생태공원 잘 꾸며놨다. 다른 지자체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식으로 좀 각별히 신경 써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쪽에 19원리사 생산단지 육성했는데, 이게 아마 공고실이라든가 농업정책, 산업환경발전에도 아마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슈퍼오링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다가 중간에 몇 년 동안 또 제대로 안 해갖고 또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환경국에도 저희들이 의원들이 좀 요청을 했지만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외지보다는 우리 평택 관내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쪽에도 좀 치중을 해달라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단지 육성도 필요하지만 홍보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정책하고 협의하셔갖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기술부고 16쪽에 밑에 중간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 직거래 판매는 부가 가치 향상 이렇게 하셨는데 농업정책과 할직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게 포장재가 이 거품의 금액 향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포장 가격을, 포장재 네. 가격을 낮춰서라도 좀 쓸 수 있게, 평택의 슈퍼오닝 쌀이 다른 지자체 쌀에 비해서 좀 비싸잖아요. 충청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네. 그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포장재를 갖다 좀 일반 푸대 있잖아요. 쌀 푸대. 거기 평택 슈퍼오닝 쌀은 마크를 딱 하나만 찍어준다든가 그냥 비닐을 갖고 번듯하게 안 해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반 식당에다가 납품되면 좀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까도 우리 동료들 얘기했습니다만은 특히 병원에 급식에도 좀 가격 경쟁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만 몇백 원이 됐든 돈 1,000원이라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추진 실적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게 몰랐다가 또 한번 이제 알았는데
이 고추 그 종류가 뭐 8종 품종이네요. 네. 뭐 무한질주 뭐 해갖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아는 거라고 그냥 우리 그 나라 뭐지 청양고추 내지는 일반 고추 이렇게만 알았지 뭐 무한질주가 있고 또 뭐 별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먼저도 보니까 기왕이면 평택에서 8가지 품종의 고추가 있다면은 뭐 시정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농민신문을 통해서도 평택에서 재배 생산되는 고추 종류가 이러게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품종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채소라든가 화훼 장국반 뭐 이게 현장 기술 지도였는데 그 채소라든가 그다음 과실에 대한 그 창고 저온 창고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급돼 있나요? 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뭐 FDA 뭐 이렇게 대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때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보관 좀 했다가 어느 정도 좀 풀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공급을 하게 되면은 가격 면에서 조금 농가에 도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창고 문제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뭐 많이 보급됐다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화훼 농가에 대한 거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거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화훼 재배하시는 그분들하고 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거의 문 닫을 입자까지 왔다고 그러죠. 지금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화훼 농가가 그 이제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가격도 하락이 많이 돼서 참 어려움을 거기도 쌀농가 다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배경상 뭐 있을 네. 때 화환이라든가 그것도 축하난도 못 보내고 아유 어저께 그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스승의 날 때 카네이션 주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 주려는 거 스승한테? 그거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왔더라고 정부에서요. 그 화해는 다 문 닫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분들하고 좀 맞춰갖고 상의해갖고 어떤 타개책을 갖다가 마련해 주신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화훼 농가도 그렇고 이제 거기 일부 과수 농가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장목을 도입하려고 금년도도 이제 2가지 그 장목 백향과라든가 황금향 쪽으로다가 제가 실정을 해봤고 내년도에도 지금 3가지 품목을 거기 대체 품목으로다가 전환을 유도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치 품목이 아니라 가는 길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승이나 카네이션 주면은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는데 한숨이 빌어도 국화 준다가 안 걸리겠어요? 백합 준다가 안 걸리냐고. 걸릴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아니 이제 화훼로 해서 생산비가 많이 들고 소득이 떨어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런 농가들은 장목을 대체를 해서 그것을 뭐 황금향으로 간다든지 백황가로다 간다든가 뭐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보았습니다. 사과대추 진유 실무 쪽에서 하나 한 분이서 그런 장목적으로다가 그래서 투입 비용이 적게 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뭐 협의를 해보고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해농가가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현상을 했고 거의 고사 단계래요. 폐업할 임기까지 왔다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평택의 화해농가들하고 한번 같이 상의 좀 하셔갖고 대책을 강구 좀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그 카네이션을 주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생화만 그런 건지 조화도 당연히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조화가 더 비싸요? 더 비싸? 그럼 더 걸리거든요. 조화가 더 비싸요. 그 다음에 19쪽에 평택 꿈나들이인가 그 여기에 보니까는 그 우리 감사 저기에 보니까는 우리 매번 얘기하는데 연중 거제 좀 볼 수 있는 단연생 거기 꽃을 좀 쉽게 좀 가능하다는데 검토를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 매번 지적도 해주신 그 부분입니다만은 어떤 거 정도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일단은 내년에 그 이제
공원이 이제 말에 완료가 되면 2018년도부터는 공원이 조성돼서 또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그 내음다리라는 거하고 바라머니라는 꽃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사계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꽃으로다가 다 식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허브 종류 그런 식물을 식재해서 향기와 꽃을 함께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양적인 꽃 그런 거로 해서 뭐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약초 꽃 관련 꽃 그런 거로 다 지금 그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대표적인 꽃이 저기죠. 해바라기 내지는 코스모스, 그다음에 이제 국화. 네. 네, 이런 식으로 갖고 그 저기 그 기술센터 들어가니 입구 옆으로서부터 쫙 그냥 이쪽 줄은 그냥 코스모스, 이쪽 줄은 뭐 이 봄철꽃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해놓으면은 그 단연생으로 갖다 심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뭐 유채꽃 한쪽만 쭉 해놓은 것도 좋겠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많으세요? 아니, 왜 그러셨대요? 아니요, 70하죠. 아니, 하나 10분을 해라고? 네. 10분을 해놓고 또 쉬었다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저기 그 26쪽에 보면 맞춤형 과학경영 지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저기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과학경영을 하기 위한 어떤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그 재배 수확한 농작물에 대한 뭐 이러한 거를 갖다가 그 성분 분석 뭐 이렇게 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는 연구실 내지는 실험실 같은 게 구비되어 있나? 거기 할 수 있는 것이 작물에 대해서는 쌀 미질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뭐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해서 정상치에 가까운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 예, 뭐 아미노스 함량 뭐 전문적인 그런 검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특히 이제 슈퍼인 쌀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시이까리하고 추청이기 때문에 만일 고시이까리 품종에 타품종이 혼입이 돼갖고 그게 유통이 됐다면은 그것도 큰 신뢰가 실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DNA 검사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배한 농산물, 과일, 채소, 뭐 작곡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한 190개 품목 정도는 저희가 농산물 그 농약 잔류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건 별도 조그만 그 사무실, 실험실을 하나 운영하고 그 저기 있습니다. 실험실 내에 그 연구 인력 예. 실험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거기는 이제 기존 본래 그것을 실험일을 담당하는 지도사 담당이 한 명 있으면서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검사부에서 토양 또 뭐 이런 거 다양한 거 있으나 토양 관련 뭐 거기에 대한 컨설팅 지도 상담까지 해주는 직원이 하나 있고 검사 분석을 그것을 기술적인 거 기능적인 것을 해주는 무계약직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양 검사라든가 가을에 미질 검사 그런 게 폭주에서 많이 들어올 시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전처리 작업이나 그것도 보조해주는 기관제 근로자 한번 이렇게 3분 정도가 이렇게 담당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택의 농업 인구가 지금 한 4만 명? 농업인데 아닙니다. 농협이 3만 명에서 약간 줄어서 2만 9천 명 좀 그래서 넘었어요. 10%도 안 되네요. 네. 지금 현재 전체 인구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평택은 도농 복합 지역이잖아요. 네. 농촌이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 농민들이 그 우려하는 FTA라든가 그다음에 그 쌀 가격 경쟁에서 자꾸 떨어지는 부분 등등 해갖고 우리 평택이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과학 경농을 하기 위한 실험실에 대한 그 전문 인력들, 예? 그다음 실험 기자재 현대화 좀 하고 그래갖고 그러한 인력 전문 인력들을 좀 더 그 시장이야 그쪽에 중국하고도 협의를 해갖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문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7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수리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거기 농기계 팀이라고 그래서 지금 4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네. 그럼 근무 시간은? 근무 시간은 우리 저 직원들 근무 시간하고 똑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콩 전선 작업이나 또는 이제 농번기 봄하고 그 저기 가을철 그때는 기계 임대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뭐 7시 반 정도 그렇죠. 저녁? 아침에 7시 반 충대하고 저녁에는 이제 늦어질 경우에는 뭐 9시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10시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4명 갖고 그 수리 인력이 다 수리 농기 같은 게 임대는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바쁠 때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평상시는 괜찮고 네, 평상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가 노후화되고 또는 자꾸 그 고급 장비를 요구하는 그 농민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가 그게 또 인원도 이제 증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 그 조달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의 농기계 그 사후 공사 수리 그 대리점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긴급 그렇게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그 농업 했을 때 인원 그 부정이 2명인데 아까 2명이었는데 지금 매번 지적상으로 지금 인원 빨리빨리 통관 좀 시키라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되나 봐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인사팀하고도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어갖고 다음 기회에는 꼭 확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볼게요. 네. 할수 있고만 했는데 36쪽에 보면 아까 이게 또 어느 분들도 그런 얘기인데 꽃나들이 행사 이거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그 평택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2천만 원 이하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 예, 2,200이잖아요. 네. 부가세 빼고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꽃나들이 행사는데 다 수의계약을 쪼갰어. 예? 이 한 군데 줘갖고 입찰 경쟁을 붙여갖고 제대로 해야 거기서 이렇게 하자고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전부 다 이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거 보면은 홍보물 인쇄 제작 및 설치 용역 수의 그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 용역 꽃탑 조형물 설치 용역 가드닝 정원 전시 용역 경비 용역 보존화 전시 용역 꽃전시관 설치 용역 전부 다 이렇게 평택 꽃나들이 다 필요한 건데 다 수의계약으로 쪼개버렸단 말이야. 이제 이것을 사업비가 2억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총 집행해 그러면 낙찰가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일반 아니 입찰을 해갖고 이거를 한 군데서 잡아갖고 다 이래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입찰 응모를 하라 해갖고 한쪽에서 줘갖고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나. 네? 한 군데서 지금 이제 K1 거인 계획일에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5,100만 원을 이제 계약을 해서 제일 여기가 큰 그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5천만 원 넘어왔으니까 그걸 입찰을 했을 것이고 네. 나머지 2천만 원 이하 이거 전부 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쪼갤 필요가 있느냐 이거 일부러. 근데 이게 이제 각 네? 사업 성격상이요. 다 전문 아, 분야가 돼. 성격상 지금 이게 여기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다른 지금 뭐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에서 그냥 다 해도 될 거를 꼭 이게 수익에 주려고 나누는 게 많아요. 이거 서너 가지 묶어서 한 군데서 입찰 공고 해갖고 거기서 해갖고 나눠줘도 될 거를.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업 성격도 전문성이 있고 해서 분리해서 해야지. 아니 전문성은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입찰 그 응모했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고 여기 줄 적에는 전문성 있는 데도 주지 그럼 아무 데나 줘요? 게다가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저기 하덕을 줬으면은 그 사람의 서류라든가 모든 거 받고 실적 받고 전문성 있는 건지 확인 작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의원이 여쭤보는 건데, 자, 우리 지금 소속단체 지원 내용, 이제 사업 현황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최정환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생활 개선에 하고, 천연염색, 그쪽으로 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럴 때는 천연염색은 경연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활 개선 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855명. 855명. 네. 천연염색 회원은? 거기가 지금 57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57명이요? 네. 자, 그러면은 50명 대 800명이에요. 예? 근데 이 금액을 보면 경연을 해도 그렇지, 2010년도에, 16년도에 보면은 생활개선 1060만, 1080만원. 천연염색은 1620만원. 의원님, 그것은 인원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새로운 물건이라든지 천연면색으로 한 그런 저희가 물건도 개발한 적이 있고요. 또 이 천연면색은 염색 회원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논리를 하지 마시고, 자, 이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다른 새로운 거를 갖다 개발하고 지금 평택의 우수 품종이라든가 어떻게 다른 생산 품목을 대내적으로 알리고 판매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자, 50명 대 800명이에요. 게다가 아까 동료들 매번 다 하는 분들 다 농촌에 지역구 두시는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생활 개선회가 맨 봉사만 하고 그러는데 800명을 갖고도 봉사단체에 1000만원 주고 새로 개발한다고 어떻게 하는데 50명밖에 안 되는데 1600만원 주고, 이게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그 행사 추진에 있어서 추진 방법은 물론 천연염색 연구회가 그 생활 개선회가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생활 개선이 중심이 돼서 천연염색회도 소속 단체로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은, 생활 개선 연구회들은 그분들의 또 나름대로 교육이나 과제 그런데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천연염색 연구에서 그 자체적으로 다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적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니 근데 그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다 좋다, 이거 지원해주면 좋은데, 자, 여기 봉사를 열심히 하고 평택 시민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봉사단체가 800명이고 여기는 50명밖에 안 되는데 연구단체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 1600만 원 주고, 그 누가 납득이 가냐고요. 이제 개인한테 그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고 행사 아니 단체한테 주겠죠. 아, 참 네. 진짜 답답하신 말씀들 하시네. 아무리 연구하고 새로 제품을 갖다 개발하고 어떻게 하고 다 지원해주면 좋다 이거요. 근데 그거를 갖다 전문지휘를 갖고 있다 50명이요. 여기는 평택 시민 전체 47만 원에서 봉사하는 단체요. 800명이요. 그러면 이쪽에 더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다만 운영만 천연염색 연구에서 이제 거기가 해서 하는 거지, 생활 개선 연합회 회원들도 만약에 그걸 맡아서 연구 회원들과 함께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천연염색 연구회원들도 생활 개선 회원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게 적절다. 다만 생활 개선 연구회 회원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작품 발표회 그런 거 할 적에 거기 생활 개선 우리 연합회장님도 가서 의상 전시 발표도 하고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저는 개선 방안을 해보냐면은 아까도 동료들이 얘기했지만은 그 전에 이게 생활 분야가 주로 이제 생활 개선 연합회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 시민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의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있는지 알게 됐고, 그 단체 회원수가 적은 인원이 아니다. 지금 뭐 850여 명 네. 이렇게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연중무휴로 거의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한 데는 진짜 시에서 집행부에서 못하는 그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육성 지원을 해줘야 맞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천연염색 그 저기 회회는 자기들 부가가치를 올리고 나름대로 그 하지만은 평택시 자체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전체 시민들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그런데 거기다가 뭐 지원해주고 또 이게 어떤 그 고부가치의 별도의 어떤 진짜 평택에서 그 생산되는 그 천연염색 그런 제품을 갖다가 다른 시군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고 지원해주고는 저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연중무휴로 봉사하시는 생활개선연합회 그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좀 많다. 그러 생활개선연합회에도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생활개선회에도 그 지원책이 부족한 부분 찾아서 또 지원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니까 기술센터의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물론 시장도 어디 가서 농업에 관련된 예산 26%뭐 증액을 했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증액들도 형평성을 보셔갖고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한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을 질문을 했지게 평택시 그 농업 관련해서 예산되는 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부족하지만은 그냥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하고 많이 틀리죠. 그렇게 네, 좀 답변을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낫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